저는 이 5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식당들의 매출을 2배 이상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는 말 안 할 겁니다. 장사하기도 바쁜데 책을 읽을 여유가 없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책을 읽더라도 그 내용을 가게에 적용하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의 내용을 단 5분 만에 모두 흡수하고 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비법들을 여러분 가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은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5권의 책이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2가지 법칙으로 마케팅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딱 2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법칙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손님들의 인식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칙의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막창집을 간단하게 컨설팅을 해드렸죠. 여기도 매출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는데, 이 식당은 막창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당연히 막창집이 많은 거리였습니다. 거리 특징이 대부분 오래된 노포 막창집이 많았고, 막창부터 돼지고기 라인업이 150g에 1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리였습니다. 냉동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가능했던 거리죠. 하지만 이 식당은 좀 더 세련되게,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분위기를 연출해서 젊은 타겟을 노렸고, 고기 또한 생고기를 사용해서 다른 식당들과 차별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게 과연 차별화일까요? 만약 근처 다른 자리에서 누군가 더 세련되고 더 좋은 고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더 많은 광고 비용을 사용한다면 네, 경쟁에서 지겠죠. 누군가 따라했을 때 내 가게가 위협을 받는다면 그건 차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 막창집에 나오는 막장 아시죠? 여기가 원래 이제 기본 막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쪽파랑 다진 청양고추를 따로 줬습니다. 손님들이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차라리 3단계로 레벨링을 해서 막장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차별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것도 다른 곳에서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책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였죠? 네, 차별화랑 인식입니다. 차별화를 주면서 인식을 만들 때 중요한 게 그 차별화가 배려냐 매력이냐,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막장을 손님들이 알아서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도록 쪽파랑 다진 청양고추를 따로 제공하는 건 매력인가요? 배려인가요? 배려죠. 근데 손님들은 이 배려가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려를 권력이라고 느끼게 되고 당연한 게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5명의 남성과 드라이브를 하며 진행하는 소개팅이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의 남성들이 매번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성들이 차 문을 열어주는 건 배려죠. 근데 그 여성은 매번 그렇게 남성들이 차 문을 열어주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게 당연한 게 되고, 그 여성은 그 어떤 남성도 기억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근데 4번 남성이 이상하게 차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번 남성은 여성이 좋아하는 꽃을 미리 알아본 뒤에 차 뒤편에 준비해뒀고,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꽃과 진심 어린 편지를 줍니다. 이 여성은 4번 남성이 가장 호감이 가고 기억에도 남겠죠. 근데 5번 남성이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5번 남성한테도 호감을 느낄까요? 네,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지만 이상하게 5번 남성을 만났는데 4번 남성이 생각나게 됩니다. 왜냐? 4번이 최초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배려는요, 손님들한테 당연한 게 되고 그게 곧 권력이 되면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은요, 누군가 따라하더라도 최초의 것이 떠오릅니다. 구운 치킨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국내 치킨이 떠오릅니다. 뭐 국내 치킨이 구운 치킨의 원조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운 치킨의 원조하면 국내 치킨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장을 레벨링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그렇게 배려가 아닌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서 누군가 이걸 혹시나 따라 하더라도 우리 식당이 생각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컨설팅을 해드린 거죠. 이게 차별하고 이게 인식인 겁니다. 두 번째 책은 1,000원짜리 콜라를 10,000원에 파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에서만 6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콜라를 10,000원에 판다니,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가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식업은 대부분 가치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을 합니다. 경기가 진짜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핑계로 계속 가격을 낮추려고만 하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떤 삼겹살집은 1인분에 12,000원인데 그럼에도 어떤 삼겹살집은 1인분에 18,000원이라도 줄을 서서 먹습니다. 이게 결국 가치의 차이죠.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올려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막창집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여기 막창거리가 다 가격이 1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식당은 차별화를 주기 위해 막창을 삶아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설명도 막창을 삶아서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 가치 전달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은 정도를 퍼센트지로 표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cm로 잘라야 좋다는 것도 표현하자고 했죠. 예를 들어 막창은 속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60%를 미리 삶아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약 3cm 정도로 잘라서 먹었을 때 식감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 표현해줘야 가치 전달이 더욱 잘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10,000원에서 가격을 올리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식당들은 모든 고기 10,000원, 뭐 최저가 고기 이렇게 가격으로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똑같은 10,000원의 가격이라도 표현을 잘해서 가치가 다르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10,000원이라도 더 특별해 보이니까요. 네, 세 번째 책은 포지셔닝이라는 책인데, 포지셔닝이란 손님 머릿속에 내 가게의 자리를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콜라 하면 코카콜라나 펩시가 떠오르죠.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커피 하면 스타벅스가 떠오르는 것처럼요. 이게 브랜딩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달라요. 뭐 커피 하면 스타벅스가 떠오르는 건 포지셔닝이고, 스타벅스의 브랜딩은 뭐 제3의 공간 이런 거죠. 즉 피자는 그 집이지, 스테이크는 그 집이지, 삼겹살은 저 집이지, 냉면은 저희가 맛집이지, 이렇게 손님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저는 이 포지셔닝이 우리나라 외식업 실패 원인 중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손님들에게 우리 식당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일까요? 식당에 주인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동석 하면 범죄도시 떠오르죠. 원빈 하면 아저씨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주인공이 있어야 그 영화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식당들이 주인공이 없습니다. 왜냐? 메뉴 늘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손님들이 김치찌개를 찾으면 안 팔던 김치찌개를 메뉴에 넣기 시작하고, 어디서 좀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을 발견했으면 그것도 메뉴에 넣기 시작하고, 메뉴 단가 높이기 위해서 뭐 넣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지, 대체 여기가 어떤 식당인지 자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또 시그니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포지셔닝을 하는 게 예를 들어 헌팅 술집이다 그러면 또 메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삼겹살 원조 맛집이라는 포지셔닝을 할 거라면 그 삼겹살을 주인공으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밀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 넛지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단어가 어려운데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으로 구매를 할까요? 아니면 감정으로 구매를 할까요? 네, 정답은요. 감정으로 구매를 하고 이성으로 합리화를 한다입니다. 남성이 게임기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남성은 유튜브에서 그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게임기를 이미 샀고 후기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요. 근데 구매 직전이나 구매 후 뭐라 생각하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게임기 하나 정도는 괜찮아. 여성이 백화점에 가서 립스틱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 직원이 알랑 방구를 낍니다. 손님 피부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미지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입 발린 소리라는 걸 알지만 괜히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구매 직전이나 구매 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다른 립스틱보다 발림성이 좋아서 샀어. 이렇게 대부분의 인간은 감정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성으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즉 쉽게 말하면 90%가 심리에 휘둘려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메뉴판에서도 이런 심리적 효과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비싼 메뉴를 일부러 메뉴에 올려두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보여지는 메뉴가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원리죠. 앵커링 효과 말고도 여러 가지 심리 법칙들이 있는데 넛지라는 책은 이 심리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싱이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까 포지셔닝 부분에서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포지셔닝을 위해 주인공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이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정했으면 밀고 가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차별화, 인식, 주인공을 통한 기억, 주인공을 통한 포지셔닝, 손님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무언가를 정하고 만들었다면 그거에만 집중하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돈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방법들을 배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들을 배우려면 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읽고 시도해보고 실패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사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꿀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GPT라는 AI를 활용할 겁니다. GPT 지금 유명하니까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선 GPT한테 책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할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저자 잭 트라우트 앤 알 리스의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핵심 부분만 2만 자 이상 요약해줘. 자, 이렇게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거의 전문가급 이상으로 책을 요약해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책의 내용을 단 몇 분 만에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책을 요약시킨 다음에 우리 식당을 분석을 시킬 겁니다. 이제 땡땡땡 지역에 있는 땡땡땡 식당을 분석해줘. 10,000자 이상으로 분석해주고 아래 3가지를 분석해주면 돼. 메뉴의 장점, 단점, 특징, 서비스의 장점, 단점, 특징, 분위기의 장점, 단점, 특징. 근데 제가 지금 땡땡땡이라고 해서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강남에 있는 고깃집 한 고깃집 하나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식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내 식당의 장점과 단점과 특징을 모두 사장님보다 더 잘 알 정도로 분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내 식당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아까 분석한 포지셔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 식당이 어떤 게 부족한지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알려줘. 네,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올 텐데 이게 더 딥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내가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AI를 통해 모든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전문가급 이상으로 분석을 한 뒤에 내 가게에 적용도 바로바로 해볼 수가 있죠. 지금 AI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신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 번씩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계속 해봐야 이것도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네,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